안녕하세요, 공짜창업입니다. 오늘은 MOU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면은 MOU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제조 베이스도 없고 뭐 마케팅 역량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적어도 MOU라도 많이 체결을 해라,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MOU가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네이버에서 MOU라고 검색을 하면 뭐 이런 것들이 뜨죠. 한번 클릭해 볼까요? 달성 공동 직장 어린이집 MOU 체결식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삼성전자 연구소 건립 양해각서. MOU라는 게 양해각서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MOU인데 사전으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줄여서 양해각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의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MOU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같이 사진 찍었다고 해서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 우리가 만났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오케이, 이해는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공동 목표를 위해서 같이 달려가자라는 그런 문서예요. 그러면 그 문서는 그냥 잘 친하게 지내자 이런 거니까 당연히 법적인 책임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MOU를 많이 체결하면 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자전거 열쇠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이 물어보겠죠. 마케팅 전략은 뭐야? 이거 어떻게 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물론 일반적으로 SNS 이용해서 팔겠다 이런 말들은 다 하는 거니까 오프라인 판매 전략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아는 형님 중에 서울 경기권에 그 자전거 매장을 20개 정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굉장히 친한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제 자전거 열쇠를 1차적으로 공급을 해서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급 떨어지죠. 굉장히 뭐 그냥 신뢰도가 바닥으로 가버리죠.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이 MOU로 넣고 말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서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 20개의 자전거 매장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무슨 회사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MOU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제품을 1차적으로 공급을 해서 그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그곳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NS로 또 이제 온라인 판매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앞에 부분은 그냥 내가 친한 형이 있으니까 거기다 팔래요 이거였고, 뒤에 부분은 어떤 회사와 MOU를 체결을 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영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한 거랑 뭐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MOU가 노력 대비 내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OU만 내가 잘 체결할 수만 있어도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제가 이제 제조 베이스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조업으로 어떤 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MOU 한 20개 정도 넣어가지고 첨부 파일로 해서 딱 넣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이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왜냐면 제조업은 진짜로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 양산업체나 이런 데다 외주 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산업체들을 부분별로 다 따로 MOU를 맺는 거예요. 내가 뭐 물건 주는 입장이니까 MOU 체결 당연히 할 수 있죠. 내가 갑이니까. 그럼 MOU 막 체결해가지고 한 20개씩 따닥 해가지고 그걸 표로 또 따로 정리해가지고 같이 첨부를 하면 어때요? 훨씬 이제 신뢰도가 있죠. 내가 제조 베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나의 군단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MOU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마케팅에 있어서도 제가 처음에 자전거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신뢰도를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MOU를 쉽게 체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MOU를 체결하고 싶은 그 업체가 이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 법적인 책임도 없고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도 돼? 뭔가 계약서라는 거 자체에서 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상 쉬운 것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또 체결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운 게 MOU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MOU를 체결하냐면 일단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 상대방이랑 내 마케팅을 대신해줄 분이랑 인간적인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드릴게요, MOU 체결 좀 합시다라고 하면 하겠어요? 더 의심스럽죠. 더 의심스러우니까 뭐 밥도 몇 끼 먹고 같이 뭐 사업에 대한 조언도 구한다라고 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이게 중요해요. 내가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조언을 구하고 뭐 밥이나 식사 좀 대접해드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혹시 뭐 이런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 저희가 지원 사업 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MOU 서류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사인 좀 해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정확한 날짜나 수량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숫자화된 것들을 넣으면은 상대방이 또 부담을 가지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배제해 가면서 1차적인 MOU 단계를 이렇게 체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MOU를 좀 체결해서 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